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기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일 우리 대학 학술문화회관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이하 전학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학대회는 학생 대표자가 모여 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발의된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교집편집위원회 삭제와 중앙감사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이날 제51대 중앙감사위원장은 총 154표 중 68표를 받은 제51대 상과대학 이강산 학생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몇몇 학우들은 학생 대표자의 자격으로 왔음에도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대학본부 앞에서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교수회의 주장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교수회가 주장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요. 대학교수회는 교수 7명, 강사 1명, 전라북도 도지사 추천 1명, 동문회 1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사 1명도 시간강사법이 올해 8월 1일부로 전임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4명 중 8명이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어느 한 단위가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는데요. 이에 대학평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가 70여 명의 학생을 이끌고 3시 30분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독단적인 교수회와 이를 눈감아주는 대학본부를 규탄해야 한다며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정책에 관해 결정하는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앞으로 6일이 남았는데요. 교수들만의 대학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와 여성 30명을 경제적 대가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체음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찍은 사건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했으며 윤중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 등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김학의와 윤중천이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는 점, 영상 속 여성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김학의 사건이 다시 떠오르면서 새롭게 꾸려진 수사단은 지난 4일 사건 당시의 수사팀을 출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진술을 하고 자신의 아픔을 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사건이 묻히지 않게 피해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안식처를 찾곤 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혹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않나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넘쳐나는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할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시간 속에서 소박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은, 한 학기를 함께하며 철저히 일반인 시선으로 다가가는 리뷰 방송 필름 토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T와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로 바쁘게 지내온 3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전대학우 여러분에게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학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 분들은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대학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기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학 생활의 꽃이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들과 여러 가지 조별과제와 레포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4월이 다가왔는데요. 처음이라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다 견뎌내서 어엿한 대학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타임 패러독스라는 작품입니다. 듣는 여러분께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다소 우리나라에서 흥행하지 못한 작품이지만 어쩌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색다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영화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필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4년에 만들어진 SF이자 스릴러 영화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얼핏 제목을 보면 뭔가 시간여행을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 백투더퓨처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같이 시간을 다룬 영화는 많이 존재해왔습니다.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일상을 보낸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시간을 테마로 삼은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시간을 다룬 영화들과는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시간여행을 하면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마치 하나의 메비우스의 띠가 존재하는 것 같은 타임라인에 빠져들게 되고 그 안에서 감독이 풀어주는 영화를 감상하다가 마지막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의 원제목은 타임 패러독스가 아닌 프리데스티네이션인데요. 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운명 예정설, 숙명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로 신이 한 사람의 모든 운명을 정해놓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아닌 타임 패러독스, 즉 시간 역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듣기에 시간 역설이나 패러독스와 같은 단어들은 정말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 시간 역설은 시간 여행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존재하는 사람이 2017년인 미래에서 2001년으로 시간 여행을 갔을 때 2017년에 있던 사람은 사라지고 2001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제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타임 패러독스는 시간 여행을 주 테마로 다루고 있는 만큼 영화를 이해하는데도 그만큼의 복잡성이 요구되는데요. 영화의 줄거리는 뉴욕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쫓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1975년 뉴욕시에서는 거대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폭탄 테러의 용의자인 피즐 폭파범을 잡기 위해서 범죄예방부에서는 시간여행을 하는 템포럴 요원을 투입해 용의자를 조사하고 체포하게끔 합니다. 영화의 시작에는 피즐 폭파범으로 보이는 남자와 템포럴 요원으로 보이는 남자 사이에서 총격전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남성의 대사는 만약에 너를 죽도록 힘들게 했던 사람을 과거로 돌아가서 죽일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 이후에 두 남성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템포럴 요원은 그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은 큰 화상을 입고 얼굴을 잃고 목소리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얼굴이 회복된 템포럴 요원이 누군가에게 남겨줄 것인지 홀로 녹음을 하고 장면은 한 술집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타임 패러독스라고 할 만한 사건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요원은 바의 바텐더로 위장 취업을 하여 잡지의 글을 기재하는 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원은 존과 대화를 하다가 그의 비뚤어진 성격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요.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이야기가 영화에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존이 하는 이야기는 줄거리의 핵심 내용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존이라는 이 남자는 한 어떤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원은 존의 성별이 원래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뀐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존은 제인이라는 한 여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고아원에 버려진 한 여자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성격이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좀 별났으며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또한 자기 또래 여자아이들보다는 힘이 더 세고 성격도 억셌기 때문에 제인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녀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또래 여자아이들과 항상 싸워 이겼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의 문제거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제인의 성격 때문인지 아무도 그녀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고 혼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제인은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에 정말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고 운이 좋게 우주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피실험자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과 좋지 않은 신체 검사 결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지내고 있던 제인은 밤에는 예절 수업을 들으면서 잡지에 글을 기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이까지 임신하기에 이르지만 그 남자는 갑자기 잠시 제인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녀는 아이를 낳지만 어느 날 밤 아이가 사라지고 수술 중 그녀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를 낳던 중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이제부터 남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주하고 제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몸부리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제인이라는 여성은 사라진 채 그녀는 이제 존이라는 남자로 살아가게 되고 고백지에 그를 기재하면서 일상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존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존은 바텐더에게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를 찾아서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말을 들은 바텐더는 존에게 만약에 자신이 그의 정체를 알고 있고 당신이 시간을 거슬러 가서 과거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가능하겠냐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타임 패러독스라는 단어에 걸맞은 사건의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존은 예전 그가 제인이었던 시절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영화 타임 패러독스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시간 역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80년대 영화에서는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1975년, 1960년대로 돌아가서 사건을 해결하면서 현재 자신은 사라지고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꼬이게 되는 것인데요. 영화에서는 계속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닭이 먼저일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만약에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각기 다른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뭐가 먼저일지 답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시간여행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이 얽히게 되면서 무엇이 먼저일지 본인도 모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영화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을 관객들이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에서는 존이나 제인과 같은 이름이나 다른 주변 인물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확실히 존은 제인인지 존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템포럴 요원의 진짜 정체는 영화 내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 소개 부분에 템포럴 요원과 제인 역을 맡은 배우의 등장인물명은 게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진짜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 패러독스 안에서 현재 자신은 무엇이고 자신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화 안에서 템포럴 요원은 과연 어떤 인물이고 제인인지 존인지 모르는 인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시간여행이 가능한 템포럴 요원들은 인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와 혈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템포럴 요원은 자신이 존재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가 진행될 방향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원제인 프리데스티네이션처럼 무언가가 처음부터 한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종착지가 정해져 있으며 일어날 일은 무조건 발생하며 사건은 항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 영화에서 시사해주는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화 타임 패러독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과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영화 메멘토처럼 흑백 화면과 색이 있는 화면이 번갈아 가면서 주인공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게 시간이 처음부터 끝으로 이어져가는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또, 처음에 한 번 또, 끝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혼자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으로 돌아오면 관객들은 이제 시간여행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템포럴 요원의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지만 중간마다 나오는 등장인물들로 인해서 다시 관객은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시간여행의 복잡성과 사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그 결과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격적인 반전을 좋아하시거나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를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화를 보시기 이전에 다른 어떤 코멘트나 다른 예고편 없이 기본적이고 매우 얕은 정보를 가지고 영화에 임하시면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필름 토크 마치겠습니다. 둘째 주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작품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UBS 지금까지 제작의 심재훈,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주영,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학우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4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